네, 오늘은 기출주제 19, 조선의 건국과 유교 정치의 실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맨 앞부분인데 이걸 선생님이 까먹고 안 올렸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친구가 알려줘서 자, 지금이라도 올리니까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고요. 교재는 108부터 109페이지입니다. 자, 근데 교재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일단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적어봤으니까 자,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보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먼저 일단 강의 듣고 나중에 어디 이제 따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자, 기출 주제 19.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조부터 성종까지 5명의 왕들의 업적을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외우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시험 때 순서를 따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냥 이제 외워두면 좀 그럴 때 좀 유리하다는 거. 자, 근데 그걸 외우지 않아도 각 왕마다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가장 기본 개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 자, 일단 태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에 건국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치 체제를 완비하는 그런 시기를 성종까지로 봐요. 자, 그래서 태조, 건국부터. 자, 태조는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어떤 나라를 건국을 하는 사람을 태조라고 합니다. 고려에서는 왕건이었죠. 조선은 태조가 이성계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왕실의 성씨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성계 같은 경우에 권력을 어떻게 잡냐면 고려 말로 올라갑니다. 자, 고려 말기에 이성계는 왜구를 물리치면서 신흥 무인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롭게 신흥 떠오르는 무인 세력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잡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이 이성계한테 요동 정벌을 하라고 시켜요. 요동이 이제 요하의 동쪽 요쯤이죠. 요쯤에. 자, 그런데 요동을 이제 가려면 굉장히 이제 큰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당시가 여름이었는데 자, 태조의 생각에 여름에 군대를 이렇게 멀리 이끌고 가서 별로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태조가 어디에서 자,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자, 우리나라의 이제 국경에 이렇게 두 개의 큰 강이 있죠. 자, 여기 너무 대충 표시했는데 왼쪽이 압록강이고 오른쪽이 두만강이거든요. 자, 근데 이 압록강 가운데 위화도라고 한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압록강을 건너면 이제 중국 땅인 거죠.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다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회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전법은 우리가 경제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 권력을 일단 잡았으니까 나라를 건국할 거잖아요. 근데 건국하기 바로 전에 어떻게 했다? 나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토지를 나눠준 것이 과전법이라 볼 수 있고요. 시험에 이 연도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건국 직전이기 때문이죠. 1391년.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건국은 언제라고요? 자, 위에 1392년. 이 연도는 외우셔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연도이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한번 플러스 200년 해볼게요. 자, 뭐가 나와요? 1592년이죠. 자, 여러분들 이 연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바로 200년 뒤에 전쟁 뭐가 일어난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분기점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국부터 한 200년 동안을 조선 전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건국 연도와 임진왜란 연도는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세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건국은 누구랑 하냐면 정도전이란 인물과 같이 해요. 여러분들 정도전은 태조의 이제 책사, 그러니까 뭔가 이제 머리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밑에 정도전 잠깐 밑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인물인데요. 한능검에서는 인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잘 나오는 인물들은 따로 그 업적이나 쓴 책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호는 삼봉이고요. 자, 이게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별칭이 있었어요. 자기가 정한. 그래서 삼봉이라고 하는 호가 나오면 아, 정도전이구나. 그다음에 정도전이 쓴 책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법전인 조선 경국전이고요. 하나는 불시잡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도전이 굉장히 아주 강한 이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자. 자, 성리학자예요. 자, 성리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자, 유교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정통 그런
이제 유교 중에서 정통 유교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성리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 굉장히 아주 싫어한다. 자, 그런데 이 불씨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스터 부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좀 약간 굉장히 이제 가볍게 부르는, 그래서 미스터 부처의 어떻게 한다 잡변, 잡소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굉장히 불교를 싫어하는 성리학자의 느낌이다. 자, 근데 특히 이 두 가지 책이 잘 나오니까 정도전에 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조가 한양, 지금의 서울로 천도,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조가 1대 왕이고요. 그 다음 이제 2대 왕이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조선의 왕위 계승 원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 왕위 계승은 첫 번째,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 근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첫 번째 왕자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왕자가 죽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동생이 물려받을까요? 그 아들이 물려받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왕위 계승 원칙이 잘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태조조차도 자신의 막내 아들을 이제 왕위로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 어린 나이를 예뻐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조선의 건국에 굉장히 공이 컸던 이 태종, 이방원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왕위 계승 원칙에 따랐으면 태종, 이방원도 가만히 있었을 텐데 이 원칙을 태조 스스로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공이 별로 없는 이제 어쨌든 이복 형제가 왕위를 계승할 것 같으니까, 특히 조선의 건국에 공이 많았던 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공을 세웠는데 이 이방원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아주 화가 났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태종 가기 전에 요것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밑에. 자, 왕이 어떤 왕은 태조고 어떤 왕은 태종입니다. 조와 종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왕이 죽은 뒤에 이제 붙여진 이름을 우리가 묘호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건 전부 다 뭐다? 묘호입니다. 묘호. 자, 근데 이 묘호가 왜 뭐는 종이고 왜 뭐는 종인가? 자, 이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는 일단요, 군사적 업적이 뛰어난 왕한테 붙이는 거예요. 자, 태조 볼까요? 자, 나라 건국했죠? 그러니까 군사적 업적이 있어요. 자, 세조는 뒤에 가면 나오지만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에 뭐 큰 공이 있었다기보다 어쨌든 전쟁을 겪어냈다, 뭐 그런 의미죠. 인조는 병자호란이고요. 이런 식으로 군사적 업적이 있는 왕한테 조를 붙입니다. 자, 종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업적이 있는 왕. 근데 보통 대부분의 왕이 문화적 업적이 있죠. 성종, 세종 이런 왕들.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면요, 영조, 정조, 순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가 많아져요.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조가 이제 더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좀 더 조를 더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조와 종, 묘를 구분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으로 갈게요. 자, 시험에 여기서 특히 잘 나오는 왕인데요. 태종 같은 경우에 이방원이고요. 자,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켰고요. 결국 1차 왕자의 난에서 누구를 죽인다?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정도전은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중심이 돼서 정치하는 것보다 재상,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으로 치면 총리 같은 느낌인데요. 자,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를 옹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중시했던 태종은 그런 걸 참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도전을 죽이게 된다. 자, 그런데 왕자의 난으로 본인이 왕위에 올랐다 보니까 난을 굉장히 두려워요. 쿠데타죠. 자, 그래서 개인의 병사, 사병을 모두 혁파,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병사를 없앴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라의 병사가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호패는요,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주민증 같은 거, 이거를 이제 성인 남성에게 발급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병사를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2개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6조 직계제는 우리가 공부를 선생님이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가 왕과 의정부 6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육조에서 의정부로 올라갔다가 왕이 오케이 하면 다시 의정부에서 내려갔다가 육조로 시키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자, 의정부에서는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것을 육조에서는 실행하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중간에서 의정부에서 뭔가 이제 왕한테 알리기 싫은 건 안 알리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왕의 입장에선 무조건 의정부가 아니라 의정부 중간에 빼고 자, 육조에서 바로 이렇게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그런 체제가 훨씬 더 좋았을 수 있다는 거죠. 왕권 강화에는. 자, 그래서 육조에 직접 보고하는 그런 체제를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태종이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진짜 잘 나오는데 육조 직계제는 왕이 2명밖에 안 나와요. 누구? 자, 태종,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세조. 여기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거 육조 직계제는 어떤 왕이 주로 이제 좀 신하를 못 믿는 그런 왕들, 자기가 난을 일으킨 왕들, 한마디로 성격이 더러운 왕들이죠. 태종, 그 다음에 세조. 자, 이렇게 2명의 왕들이 굉장히 육조직계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종은 이 정도로 가고요. 세종 가겠습니다. 자, 세종은 너무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적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문화 부분, 조선 전기에 뭐가 나왔다. 모르겠다. 그럼 세종으로 찍으면 절반은 맞아요. 자, 근데 세종도 놀랍게도 첫째 아들이 아니죠.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워낙에 왕의 자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태종이 원래 있던 양녕대군을 폐위하면서까지 세종을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삼았을 정도였죠. 어떤 업적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종을 도와서 학문 연구를 했던 집현전이란 기관이 있고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군육진과 대마도 정벌이라고 해서 군사적인 업적까지 있어요. 자, 사군육진은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를 이제 그 규정짓는 국경선을 만든 그런 개척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사군육진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섬이죠. 자, 항상 이 왜구, 일본 해적이 대마도에 숨어 있다가 우리나라를 습격했는데 이런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그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이종무가 정벌했다. 훈민정음 창제는 여러분들 다 알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도 발전했어요. 이제 비의 양을 재는 치구기, 그다음에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화재를 따로 사진으로 익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이 진짜 잘 나오는데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칠정산, 농사직설, 삼강, 행실도. 자, 여러분들 칠정산은 잠깐 밑에 여기 양력과 음력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쓰는 달력을 뭐라 하냐면 양력이라요. 지금 다 양력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일이 이제 계속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8일이다. 그런데 계속 3월 8일이에요. 그럼 양력 생일을 쓴다고 하죠. 그런데 매년 생일이 변해요. 그런 경우 음력 생일을 쓴다고 합니다. 자, 양력은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고요.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게 태양력, 양력이고요. 옛날에 썼던 달을 중심으로 했던 이 달력이 바로 이제 음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농사를 지을 때 바로 요 음력을 썼습니다. 자, 절기 같은 거 있죠. 입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이 음력 달력을 가지고서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양력은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김수현 선생님 수업에서. 을미개혁 있죠. 을미개혁. 을미개혁 때 개혁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기억나요? 태양력 쓰기 시작했다는 거. 이때부터 우리나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음력 달력인데요. 이 음력 달력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농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절기가. 자, 그럼 절기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전에는 중국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었기 때문에 맨날 틀리는 거예요. 조금씩.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조선을 기준으로 한 그런 달력이 필요해 해서 만든 게 뭐다? 칠정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나라 조선을 기준으로 한, 특히 조선의 수도가 어디예요? 한양이죠.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이 바로 칠정산이다. 진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역법이 우리가 달력할 때 역자예요. 그래서 칠정산이 달력이구나.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력이에요. 자, 농사직설은 농사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농민들의 이 꿀팁이랄까? 그런 것들을 모은 책이고요. 삼강행실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윤리를 가르친 그런
글자와 그림으로 같이 가르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오니까 이렇게 세 가지 책은 일단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옆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세조인데요. 자, 세종이 죽고 나서 이제 문종이 왕위에 오르죠. 태정태세 문단세잖아요. 근데 문종은 일찍 죽어요. 문종이 여러분들 일찍 죽어요. 근데 문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12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는 인물이 결국에는 왕위가 욕심이 나서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자, 이 용어는 잘 나오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계유년에 있었던 난이다. 그래서 계유정난. 자, 근데 세조는 자기가 이렇게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신하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자기 욕할 것 같고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 육조직계제했다. 요거를 아까도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제 신하들이 꼭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한다? 자신을 도와서 현직에 있는 사람만 이 토지를 줬어요. 자신을 도와서 현직에 있는 사람만 토지를 줬던 게 바로 직전법이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예전에 토지 할 때 한번 정리했었는데요. 원래 과전법은 전직, 현직 다 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막 세조가 싫어가지고 관직을 버리고 막 낙향한 시골로 내려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간 사람한테는 토지를 주지 않겠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준 직전법을 시행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성종인데요. 자, 드디어 성종 때 가면요. 경국대전, 조선의 이제 기본 법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에서 좀 잘 틀리게 나오는 게 세조 때 편찬을 시작은 했어요. 경국대전이. 자, 이때 편찬을 시작은 했는데 완성된 건 언제다? 바로 성종 때입니다. 자, 그래서 완성돼서 반포, 일반 백성들의 앞에 이렇게 널리 이제 포고한 게 바로 성종 때예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성종 때는요. 우리 정치사 얘기할 때 얘기했었는데요. 좀 중요한 게 이제 사림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자, 이때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림의 거두를 바로 성종 때 등용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사림, 뭐 사화 이런 얘기할 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 108에서 109페이지에 중요한 개념들이 다 나와 있고 옆에 뭐 퀴즈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본 개념은 외우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어요, 여러분.